기본소득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기본소득을 창당하자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정치적 세대의 구성이었습니다. 386이라고 불리는 세대가 있죠. 그 세대는 87년 민주화라는 아주 강렬한 승리의 경험, 정치적 경험을 함께 하면서 구성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치적 세대라는 것은 단순히 생년을 따져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정치적 경험들을 함께 하면서 구성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런 정치적 세대가 전혀 구성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째 계속해서 정치의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적 세대를 구성하는 것, 이를 통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는 기본소득당이라는 새로운 도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세대이고요. 두 번째는 밀레니얼 세대 여성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소득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지금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안산에 살고 계시는데요. 안산 시민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은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다 주변에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관련된 구조 현황들이나 혹은 많은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 이제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경찰들이 실종자 가족들을 막아서는 것들을 보면서 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세월호 참사를 경험했던 제 또래 혹은 세월호 희생자들, 단원고 희생자들의 또래의 청년들에게는 사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어떤지 그 민낯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떠나서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자 아픔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저의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세월호를 빼놓을 수 없고 그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이 세월호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세월호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저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을 참 요즘에 많이 쓰죠. 요즘에 청년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분명히 다른 감각들이 새로운 세대들을 구성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사회에 대해서 감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익숙했고 스마트폰으로 사회와 관계 맺고 그것은 기존의 사회가 운영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관계 맺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특히 정치가 이런 변화에 좀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바로 그 밀레니얼 세대로서 그런 역할을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청년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성평등, 젠더 이슈인데요. 언론들이나 정치권에서 이것의 갈등에 대해서만 부각하지만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사회가 나아가야 할 건지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들을 가장 잘 체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와 비슷한 세대의 밀레니얼 세대의 청년들과 그리고 여성들과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돈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시작했던 저의 정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국가 공동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하고 또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이고요.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왜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21대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꼭 국회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치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저에게는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새로운 사회계약 수준의 담론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한테 돈 얼마씩 주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의 상식을 만들자. 이 기본소득이라는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각자의 대안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정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 사회의 정치 제도가 사실은 모든 것은 다 교섭단체가 되느냐 아니냐, 누가 일당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결정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각자의 대안을 가지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토, 거부 같은 방식으로만 표현됐던 것들이 좀 많은 국민들의 불편한 마음들, 정치에 대한 불쾌함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1대 국회에서는 각 정당들의 대안들이 경합하는 정치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고, 기본소득당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저희 당명이 기본소득 당이니만큼 21대 국회에서 당연히 꼭 실현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정치는 지금의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급격한 변화에 아주 잘 감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정치적 세대를 구성하고 이들이 지금 사회에 가장 알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새로운 정치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21대 국회에서 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정치는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던 그리고 차별받아 왔던 다양한 소수자들의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 21대 국회가 있어야 하고, 그 매개로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말에 쉬지도 못해도 그래도 재밌고 즐겁다고 신이 나서 하고 있는데 4년 뒤에 용해인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네. 지금의 90년생 청년 용해인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4년 뒤에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말했었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2020년에 내가 노력해서 2024년에 너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화이팅!